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저녁 뉴스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비상한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어제 26일 보도된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동맹 강화에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을 현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전략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분야의 국가적 역량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외교적 노력에 전념하고 있으니 북한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는 것만이 경제난에서 벗어나 국가를 회생시킬 유일한 길임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회고록 한 건으로 연일 상장가를 치고 있는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서를 날렸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의 회고록에 기밀 정보가 담겼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어제 26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회고록의 기밀을 싣지 않았음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고록을 검토한 관리가 기밀이 담기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며 책에 언급된 내용의 상당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 등으로 알린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책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가 읽을까봐 두려워하는 내용은 없다며 그는 미국인들이 읽을까봐 두려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미쳤다며 그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폭격뿐이었다고 맹비난한 데 대해 유치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직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솔직히 말해 그에게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올해 11월 미 대선에 외세가 개입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이란, 북한 등이 선거에 개입하려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미국 내 뉴스입니다. 한인타운을 선거구로 연방하원에서 활약하는 지미 고메즈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북미 이산가족 상봉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고메즈 의원은 어제 25일 송원성 미주한인 유권자연대 사무총장과 공동으로 MBC에 기고한 한국전쟁 70주년은 한국계 미국인에게 약속을 지킬 적절한 순간이라는 글에서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 내 가족 간 이산가족 상봉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0년간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을 왔다. 이 중 많은 이들이 가족 구성원 일부를 38선 이북에 남겨두고 있다면서 10만 명에 달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그간 남북이 20여 차례 진행한 이산가족 상봉에서 제외됐다. 그들은 가족과 만날 공식적 방법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하원에서 이와 같은 인도주의적 비극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외교적 조치를 국무부에 하도록 하는 이산가족 상봉법을 통과시켰다면서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6지구 민주당 출신 그레이스 맹 의원과 조지아주 제7지구 공화당 랍 우달 의원 등이 발의한 HR 1771 법안은 지난 3월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들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듯 남겨진 인도주의적 현안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수백만 명의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몇몇 현안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960년대 최희준, 위키리 등과 함께 포클로버스로 활동했던 가수 박형준 씨가 83세를 일기로 숨졌습니다. 고인의 차녀 박주원 씨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 시애틀에서 거주하시던 아버지가 최근 뇌출혈이 재발해 투병하시다가 지난 22일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유족은 평소 고국에 묻히고 싶다고 밝혔던 고인의 뜻대로 한국에서 수목장을 치를 예정입니다. 첫사랑의 언덕, 쓸쓸한 크리스마스, 굿바이 서울, 열쇠를 파는 사나이 등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고인은 1980년 발표한 작은 새를 마지막으로 한국 생활을 접고 1983년 가족들과 미국으로 건너가 시애틀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했었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윤숙 씨와 미영, 주원 두 딸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인타운 뉴스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자택 대피령으로 인해서 LA 교통국에서 실시했던 임시각종 차량 단속 중지를 오는 7월 5일까지 종료하고
7월 6일부터 대대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6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각 요일마다 거리 청소 시 주차금지 위반도 단속하며 매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러시아워 주차 위반과 장시간 주차 위반, 로딩존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발급된 벌금 납부 유예도 사실상 종료되며 납부 기간을 오는 8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4일 데이빗 유 시의원은 지난달 5월 중순부터 주민들의 산책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거 인근 일부 도로를 폐쇄하는 LA시의 슬로우 스트릿 프로그램을 영구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시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이 불편한 주민들의 산책을 돕기 위해 특정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슬로우 스트릿 프로그램을 법안건으로 만들자는 계획입니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실행될 경우 구글맵을 포함한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슬로우 스트릿 지정 도로를 표시하고 우회도로 경로를 재편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슬로우 스트릿 프로그램은 LA 한인타운을 비롯해 피코, 미드시티, 소텔, 노스할리우드, 이글락, 사우스 LA 등의 지역에서 시행 중입니다. LA 한인타운의 경우 놀만디 애비뉴와 뉴햄프셔 사이 4가, 3가와 5가 사이 베렌도 스트릿, 3가와 5가 사이 뉴햄프셔 등의 거리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거리의 차량 통행 제한으로 인해 불편이 가중된다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역시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이상 이승주, 강수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라면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마이딘 블랙박스 제공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